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형편없었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셔서 꽤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었기에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그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한 줄만 알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워낙 잘 지냈고 주변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고 쫓아다녔을 때도 다른 의도가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남편이 순수하게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돈은 많지 않아 보였지만 작은 것들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죠. 이전 남자친구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는데 남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든 정성껏 준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써주려는 모습을 보고 진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단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제가 너무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저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많이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남편의 얼굴이 어둡고 성격도 평범하지 않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의 눈빛을 특히 싫어하셨는데요. 눈동자를 한 곳에 두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돌리는 걸 보시곤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모두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항상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빠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을 때 아빠는 남편에게 듣기로는 결혼을 서두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건가? 결혼 후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남편은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에게 저는 돈이 없어서 작은 집 하나 월세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지가 외동딸이기도 하니 두 분도 덜 외로우실 테고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항상 친정에 들어와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아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요. 민지야, 나는 너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나는 지긋지긋해. 너희 집에 들어가서 아빠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남편은 말했죠. 그때 제가 그 말의 진위를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나는 자식이랑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다. 내 자식도 가끔 마음에 안 드는데 사위라고 다 좋기만 할 수 있겠나. 서로 불편할 뿐이지 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남편의 그 말과 행동이 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저는 남편은 워낙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야,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니. 상훈이의 인상도 그렇고 아빠는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상훈이에게는 밝음보다 어둠이 더 보인다.
상훈이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처럼 보인다. 아빠는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결혼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때 남편이 그 점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어 보이긴 했죠. 남편은 그냥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살면 되는데 굳이 이 작은 집을 사주시냐.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니네 집에서 큰 평수를 사주는 줄 알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월급은 거의 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살림은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고 남편은 시댁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죠. 시댁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지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다거나 다른 집에는 빨래 건조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당연하게 하면서요.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며 돈을 보태달라고도 했어요. 시부모님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가본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항상 한심하다고 경멸했어요.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온 날이면 전화를 끊자마자 내가 무슨 지들봉인 줄 아나.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해달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지긋지긋해. 돈 없는 것들이 자식을 낳아서 애 고생을 시키냐며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약간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과하긴 했지만 낳아주신 부모님께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해드리기 싫으면 안 해드리면 될 텐데 남편은 온갖 욕설과 짜증을 내면서도 결국엔 해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 후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생겨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고 나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크게 실망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남편은 휴직계를 내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휴직하면 월급도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남편이 당신이 휴직계를 내면 장인어른이 그만큼 돈을 주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난 상관없지만 일하고 했을 때였어요. 물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돈을 주시겠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꼭 우리 부모님이 돈을 줘야만 해. 당신 월급만 가져오면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솔직히 그동안 당신은 집에 월급 한 번 제대로 안 가져왔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흥분하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집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언제 자기네 집 돈 없다고 무시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가져다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잖아.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그 정도 돈은 그냥 껌값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색을 내 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껌값이라니요. 우리 부모님이 돈을 땅에서 파서 벌고 있나요? 사업이란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벌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시부모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모님 연세도 시부모님과 비슷한데 그 나이에 집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본인들도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그 뒤로 한 달 넘게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휴직계를 내고 친정에서 돈을 보내주는 걸 확인하고서야 말을 걸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순수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또 그렇게 잊고 살았죠. 그 뒤로도 남편과 가끔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날이 왔어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잘 나가던 우리 부모님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부모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었더라고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큰 충격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에게 보냈던 생활비도 차츰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그 때문에 남편과 다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점점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번 달도 못 주신대. 아니,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그 지경이 됐냐. 진짜 짜증난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사람이면 적어도 먼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이 최소한 내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 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오로지 돈만 생각했어요. 아이씨, 짜증나. 이번 달에 아버지 여행 가신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장모님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대. 좀 달라고 해봐. 벌써 3달째 돈도 안 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나서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님 여행 경비 걱정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아이씨, 짜증나.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됐다. 됐어.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진짜 짜증 나 죽겠네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그 뒤에도 사건은 계속됐어요. 마트에서 제가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 팩을 사려고 하면 남편은 너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초밥이야. 사지 마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들고 있던 초밥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 사람 많은 마트에서 네가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초밥 안 사준다고 울어. 진짜 짜증나서 너랑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며 저와 아이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아 앉을 수도 없었고 아이는 계속 칭얼대니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부모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는 모든 것을 아끼며 생활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든 날들이었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에는 남편이 친구들에게 제 욕을 했던 카톡 내용이 가득했어요. 야, 말도 마라. 우리 마누라 말이야. 돈도 없는 주제에 꼭 비싼 것만 처먹으려고 한다니까. 아직도 지네 집이 잘 사는 줄 아나 봐.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라고 남편이 말했던 거예요. 저는 무슨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적도 없었어요. 마트에서 겨우 12,000원짜리 초밥 하나 사려다 내려놓은 것을 두고 남편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인성을 완전히 알게 되었죠. 전에 아빠가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은 매사에 저를 무시했고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쟤 요즘 돈도 없으니까 쟤한테 일 다 시켜.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이 서툴다고 잔소리를 퍼부었고 너는 도대체 내 엄마한테 뭘 배워온 거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야 되겠어? 라며 부모님 욕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 사업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한 1년 동안 친정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줬고 혹시 제가 친정의 돈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도와드려야겠다고 말하던 순간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미친 X를 봤나. 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알아.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것이면 내 것이기도 한데 내가 무슨 권리로 아파트를 팔아라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그때쯤 이미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쓰레기였어요. 아파트마저 넘어가게 생겼으니 불안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종일 불안해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듯이 제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딱 반절만 놔줘. 그럼 나는 다 포기할게. 아이 양육권도 포기할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아이 양육권으로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나야. 그러니까 잘 결정해. 솔직히 내가 아파트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반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라며 아이를 담보로 제게 말을 했어요. 진짜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쓰레기와 더 이상 가족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어졌고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가서 친정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지금 사업도 많이 힘든데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드릴게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네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주신 거니까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는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 건데라고 물었고 저는 남편과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반절은 남편에게 주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나는 준이랑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 필요한 돈도 조금 융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 돈에 환장을 한 것인지 돈 종일 돈 생각만 해요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아빠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항상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조금 늦긴 했지만 아빠는 내가 이혼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 인간들은 돈 앞에서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니까 말이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가족들 모두 돈에 환장을 한 것인지 정말이지 맨날 돈 이제 남편과 시부모 입에서 돈 소리만 나오면 징그럽다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민지야, 그런데 사실 아빠 사업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괜찮아.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집에서 그런 대접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니라며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혼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사업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혼을 진행했어요. 아파트에 반을 주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아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주었고 남편은 그렇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것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는데 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너네 집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혼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냐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어요. 미친놈 미쳐도 곱게 미쳐라. 내가 앞으로 너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볼게. 너 아이에 대한 권리 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볼 일은 없는 거지.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는 와버렸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별거지 같은 게 자존심만 있어서는 야 너네 아빠 쫄딱 망했는데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일이나 잘해. 네가 아직 공주인 줄 아냐라고 비웃으며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남편이 아파트 판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인간이 그 많은 돈을 주식에 다 투자를 하다니 미쳤다고요. 하지만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한 1년쯤 지났나 싶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언과열을 받았는데 남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말하기를 민지야 장인어른 사업 다시 좋아졌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서운하려고 한다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아주 미친 놈이구나. 우리 아빠 사업이 다시 잘 되든 안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민지야. 내가 너랑 이혼하고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준이도 있는데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에 투자한 돈이 다 날려먹고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압류 들어오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빠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안면 몰수하고 저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이 미친 엑스야 꺼져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빠 회사까지 쫓아와서는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빌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왜 네 놈 장인이야 썩어지어라 이놈아 추하지 추한 놈 같으니라고라고 말을 하고는 직원을 불러서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까지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인생 쓰레기를 만난 것이었죠. 그 뒤 회사에서도 잘리고 취직이 안 되어서 어디 대리운전 같은 거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채가 정말 무서운 게 이자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주 산거짓골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고소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돈돈돈 하더니 돈 때문에 망했구나.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